네, 안녕하세요. 2학년 11반 BIT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PPT와 교과서를 함께 준비하고 수업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현미경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강의 때는 자극과 반응이라는 뭔가 이론이 실험보다 조금 더 많은 단원을 먼저 나가서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9페이지를 피면 교과서 79페이지 피면 자, 우리 소단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자, 4개가 있는 셈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번, 2번을 나갈 거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을 통해서 식물의 굴강성, 굴중성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3단은 자극과 반응이라는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오, 맞았어요. 생명과학 원의 생물의 특성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과제물에도 했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생물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쵸? 우리 과제물에 냈었는데 몇 가지 있었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극과 반응이었어요. 자, 자극과 반응에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나는 거는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가 지금 교실에 앉아 있다면 분명 여기 좋은 사람 한 명쯤 있었을 거야. 좋은 사람, 지원이가 존다. 그러면 어때? 내가 지원이가 조는 걸 보고 내 자극을 받아서 지원이를 자극해 막 등을 딱딱 때려. 지원이가 막 잠에서 깨겠지. 그거 자극의 반응이고. 또 우리가 식물 중에 미모사라는 식물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 미모사는 식물인데 움직여요. 어떨 때?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막 움직여요. 그 동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걔네도 자극과 반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극과 반응은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은 예가 있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동물한테, 그 다음에 사람한테, 식물한테, 식물한테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이렇게 동물, 사람, 식물 세 가지로 나눠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핵심 개념은 주성이라는 게 나와요. 주성 교과서 81페이지 피면 나오는데 이 주성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주성이 뭔지 이따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 여러분 들어봤죠? 언제? 생명과학 원의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 호르몬 뭐 있었어요? 우리 과제물에 그 미리 공부하라고 내가 내줬는데 그쵸, 호르몬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하나 둘씩 생각나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말을 하고 그다음에 에피네프린도 우리가 생명과학 3단원에 신경계 배울 때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에피네프린이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인 거 알고 있죠? 자, 에피네프린 나오고 또 뭐 나오게요? 신경 전달 물질로 생명과학 원에서 비슷하게 힌트 NE 노르에피네프린도 나오죠. 비슷한 비슷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한 끗 차이예요. 비슷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개념이 네 가지로 선생님이 정해봤고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일반화하고 플러스 더해서 사람에는 어떠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어떠한 기적으로서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는 플라나리아라는 동물 얘 지금 얘 이상하게 생겼지만 얘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인데 이 플라나리아라는 뭔가 그 되게 지렁이 같이 생겼지만 지렁이 절대 아닙니다. 이 플라나리아라는 동물을 가지고 막 뭐 여기다 빛을 줘보기도 하고 뭐 중력을 가해보기도 하고 방향을 바꿔서 중력을 가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한테 뭐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내용에서 이 플라나리아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얘를 이용하기 전에 얘에 대해서 뭔가 딱 격파를 하고 있어야 뭔가 더 재밌으니까. 자, 여러분 플라나리아는 여기 그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편형동물이라고 옆에 써 있네요. 자, 편형동물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다면 불교학에서 굉장히 어, 잡 되게 뭐야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 편형동물은 우리가 언제 들어볼 수 있냐면 보통 생투에 나와요. 생투에 동물계의 분류를 배우거든요. 식물 분류, 동물 분류 막 이런 게 있는데 동물에 대해 되게 많이 자세하게 나눠요. 자, 동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척추냐, 우리 척추동물이죠, 사람. 척추냐, 무척추냐. 이렇게 크게 나뉘고 또 척추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무척추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 지렁이. 지렁이 뭐 절지동물, 뭐 지렁이 환영동물, 연체동물, 촉수동물, 윤형동물, 편형동물, 자포동물, 해면동물, 막 척삭동물 엄청 많은 분류군으로 나뉘어요. 그 중에 하나의 분류가 편형동물이에요. 편형동물. 저희 편형동물의 뭐 분류 기준까지는 아직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치만 우리가 플라나리아를 통해서 조금 한번 약간 맛보기를 보면 자, 플라나리아는 우리가 왜 이 플라나리아를 이용을 하냐 이게 좀 뭔가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많고 많은 무척추 동물이 있을 텐데 지렁이도 있고 다른 동물도 있을 텐데 왜 플라나리아를 이용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뭘 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애가 얘예요. 왜 얘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자, 얘 지금 여기 여기 뭐야 앞쪽 몸통이 여기가 앞쪽입니다. 이 앞쪽에 뭐가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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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한 얘 뭘까요? 눈은 아니고 우리가 눈이라고 안 부르고 생물에서는 얘를 안점이라고 불러요. 이 안점. 플라나리아는 안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점을 왜 갖고 있을까요? 사람처럼 공부하고 눈으로 공부하고 뭐 뭔가를 느끼고 막 뭐 보려고 뭐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이 안점은 우리가 왜 중요하냐? 이 안점은 이 안점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감각 수용기들이 여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 신경세포들이 여기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그럼 어때? 빛에 대한 반응을 주면 신경세포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얘가 안점을 통해서 되게 잘 반응을 예민하게 한다 이 얘기죠. 안점은 그래서 이 안점 주변에 신경세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앞쪽 말단에 그러한 되게 예민한 요소들, 예민한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혹시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편형동물은 되게 단순하네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여러 개 개로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서 다양한 개로 이렇게 기능을 하잖아요. 얘는 소화계랑 배설계랑 순환계 막 이런 게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해버려요. 되게 단순하네요. 그것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게 얘는 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요. 입이. 여기 이쪽으로 막 죽은 미생물들을 먹고 여기에 입이 있어요. 되게 웃죠. 여기에 입이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꺼멓게 칠한데 있죠. 얘가 뭐냐? 얘가 지금 위수광이라는 기관이에요. 이 위수광이 뭐냐면 여기 입으로 작은 미생물들을 먹죠. 이 먹은 거 가지고 이 위수광에서 소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입을 통해서 배설물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얘는 딱히 항문이 없어. 배설계가 없어요. 좀 그렇죠. 좀 그죠? 좀 이렇게 상상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나오는 곳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애예요. 먹은 것으로 내뱉고 뭐 그러는 애예요. 근데 뭐 그렇게 더러운 애는 아니에요. 얘가 꽤나 맑은 물에 오염되지 않는 연못과 하천이 되게 많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더러운 애는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애예요. 인정을 해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동물 중에 플라나리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앞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되게 예민한 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편형동물의 다른 얘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해주는데 기생충, 촌충 이런 애들이 또 편형동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이제 생투 때 공부할 때 조금 더 뭔가 익숙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이 여러분들 대학생을 가면 분류학이라는 단원에서 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우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 선생님이 던져볼게요. 동물이 이처럼 자극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자, 예시 답안 선생님 적어놨는데 강아지와 같은 동물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과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기, 자극을 전달하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가 발달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 반응하는 것들이 있죠.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반응에 대해 다시 반응기,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것처럼 동물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냐? 교과서 81페이지를 펴봅시다. 81페이지. 81페이지를 펴보면 이제 주성에 대해 나옵니다. 주성. 자, 주성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교과서 줄 쳐볼까요? 동물이 어떤 자극에 대해 몸을 움직여 반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크게 주화성, 화학 물질에 대한 자극을 주화성이라고 합니다. 주광성, 빛에 대한 반응을 주광성이라고 하고, 또 주열성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에 대한 반응, 주전성, 전류에 대한 반응, 주촉성, 물리적 접촉에 대한 반응, 주지성, 중력에 대한 반응, 주습성, 습도에 대한 반응.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줘서 몸을 움직이면 그걸 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딱 이것만 보고 생각나는 것들 있어요? 예를 들어 주촉성에 대한 예는 뭐가 있을까요? 주촉성. 우리 덩굴 있죠? 덩굴. 걔 덩굴이 어떻게 이렇게 감으면서 자라는지 알아요? 걔네가 자라면서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을 느끼고 방향을 바꾸고 접촉을 느끼고 방향을 바꾸고 걔네들의 주촉성의 주예요. 덩굴. 그 다음에 우리가 주화성, 주광성 이런 건 이따가 볼 거고 한번 요거 얘들을 각각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성은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주성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자, 양성 반응은 무엇이냐? 양성 반응은 내가 자극을 딱 줬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자극을 이쪽에 딱 줬어. 그럼 자극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음성 반응은 뭐냐? 내가 여기 자극을 딱 줬는데 어때? 이 자극을 준 거랑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식물 같은 경우 이렇게 잎이 있는데 주광성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여기 내가 빛을 줬어. 빛을 딱 줬는데 빛을 준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면 양성 반응이고 빛이 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면 음성 반응이겠죠. 그래서 주성에는 이렇게 자극원을 향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양성 반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음성 반응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오늘 직접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플라나리아를 구할 수 없으니 온라인 계약 때문에 물리적 자극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활동을 읽고 각자 조사를 한 후에 예상을 해보는 방향으로 모의 실험을 해볼 겁니다. 좀 재미없겠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의 실험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실험을 볼까요? 첫 번째 실험 보면 플라나리아가 처음에는 모든 곳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실험의 그런 어떤 조건을 처음에 딱 세운 후에 그 후에 모두 실험실 불을 끄고 알루미늄 포일 주머니를 만들어서 수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플라나리아가 시험관의 정중앙에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린 후에 정중앙에 왔을 때 손전등을 딱 비춥니다.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빛에 대한 반응을 알기 위한 실험이겠죠. 즉 뭐다? 주광성을 알기 위한 실험일 것이다. 자, 이랬을 때 플라나리아가 과연 자극에 대한 자극을 준 방향으로 몸을 이동을 할지 아니면 나 빛 싫어. 나 빛 꺼져. 빛 싫어. 나 반대 방향으로 갈래.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갈지. 즉 이쪽으로 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그리고 요 주광성에 대한 플라나리아의 힌트는 선생님이 이따가 넌지시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중력에 대한 반응도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라나리아가 모든 곳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배양액을 가득 채워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한 후에 첫 번째, 시험관을 수평으로 놓고 기다려요. 수평으로 놓고 기다려요. 가운데 올 때까지. 그 후에 시험관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플라나리아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나요? 위에 빛에 대한 반응, 이게 자극이었죠? 자, 그럼 중력에 대한 반응,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요?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지구의 연직 방향이죠? 자, 이쪽이죠, 중력. 중력은 위로 가지 않잖아요. 이 중력에 대한 반응에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접촉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접촉 자극에 대한 반응 또한 첫 번째로 배양액을 담고 플라나리아를 놓고 이거 해부침입니다. 이 해부침으로 머리 부분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자극했을 때 반응을 관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뭐 삐울로 찍으셔도 되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난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한다. 뭐 이게 더 논리적이겠죠, 과학은. 그렇게 예상을 해서 조사 예상을 해서 교과서 83페이지 보면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자 표 있는데 그 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결과 우리 보고서 쓰는 거 배웠죠? 보고서 쓰는 양식의 결과 부분에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리적 자극을 봤으면 화학적 자극을 봐야겠죠? 자, 화학적 자극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느냐. 자, 화학적 자극, 즉 다시 말해서 호르몬. 호르몬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호르몬에 대한 반응으로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아는 호르몬을 자극제로 줘도 되고 화학적 자극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화학물질이겠죠. 화학물질이나 예를 들면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애들. 이런 물질들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자, 이런 물질로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 물론 플라나리아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물질을 물벼룩이라는 또 다른 생명체에다 얘를 자극을 시킵니다. 지금 교과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떠한 화학물질을 썼냐? 에피네프린. 우리 아까 핵심 단어에도 있었죠? 자, 에피네프린을 물벼룩에 처리했을 때 이 물벼룩의 심장 상태? 심장의 어떤 박동수를 측정하는 거를 구해가지고 그 교과서 84페이지 보면 거기 뭐 심장 박동수를 재서 농도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호르몬에 대한 반응 이러한 것들을 뭐 써봐라. 이 물벼룩을 왜 썼냐면 이 물벼룩은 사람과 다르게 얘는 안에 내용물이 다 보여. 안에 기관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에피네프린 첨가할수록 과연 심장이 어떻게 뛸지를 바로 눈으로 해부현미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벼룩을 사용한 거예요. 플라나리아도 물론 볼 수 있는데 이 물벼룩이 가장 심장 박동수를 재기에 편리하니까 물벼룩을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에피네프린을 처리할 경우에 물벼룩의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조사해서 결과 부분에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주광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힌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주광성.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 할까봐 대학교에서 가져온 책입니다. 자,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전공책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그럼 주광성이 어떠한 애들이 인식을 하길래,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배웁니다. 자, 힌트. 자, 우리 아까 안점이 있는 얘는 누구다? 플라나리아다. 자, 플라나리아의 빛을 이 방향으로 줬어요. 줬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힌트. 자,
지금 여기선 여기 힌트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음의 주광성이라고. 즉 뭐다? 빛을 여기서 주면 빛의 방향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이 자극을 좀 반대 방향으로 어머 나 빛 무서워 나 빛 무서우니까 빛이랑 멀리 떨어져서 이쪽으로 갈래. 빛이랑 멀어질래 하고 이쪽으로 쭉 가고 있죠. 즉 음의 음성 반응을 띠죠. 음성 반응. 거의 답을 다 알려줬네요. 자, 음성 반응을 띱니다. 어떻게 음성 반응을 띠느냐? 플라나리아는 한쪽으로 빛을 받으면 광원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뭐가? 왜? 아까 말했죠. 안점에 있는 안점 주변의 신경세포들, 즉 여기선 색소세포네요. 이 색소세포층이 있고 이 뒤쪽에는 이 색소세포층, 이 색소층이 여기 있고 몸의 뒤쪽, 즉 빛을 멀리 보는 이쪽에는 빛을 차단하는 색소 과립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떻다? 두 눈이 받는 빛을 균등하고 또 최소한의 방향으로 변하며 광원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한 세포들의 어떤 기능들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하고 빛이 무서워하고 음성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세포다, 광성세포가 있다, 이렇게까지 안 알아도 되지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음성 반응을 띈다라고 선생님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동물이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플라나리아의 실험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반사작용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사람에 대한 반사작용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사탕을 물고 있는데 사탕을 물고 기쁨을 느끼는 것 또한 반사작용이에요. 어떻게 반사작용이냐? 선생님의 혀에 있는 미각 수용기 세포들이 사탕이라는 당 성분의 그 당에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어떤 특정 이온을 받아들여서 걔가 미각 수용기 세포를 자극시킵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의 어떤 이온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신경계를 자극시켜서 신경계가 뇌의 일부를 자극시켜서 내가 기쁨을 느끼게 하는 어떤 일부분을 자극시키면 나 기쁘다라고 반응을 느끼는 거죠.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솔직히 많이 해봤을 실험. 무릎 반사 실험 있죠. 무릎 반사 실험. 교과서에서 나와요. 이 무릎 반사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색에 맞게 사람도 빛에 대해서 주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광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를 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자, 이 사람에 대한 반사작용은 보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는 이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고서는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눈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눈을 한번 대충이라면 대충이고 자세하게 하라면 자세하게인데 한번 눈에 대해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선생님 눈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눈의 구조. 자, 눈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친구 눈을 봤을 때 아는 그 눈의 부분, 요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액으로 채워진 눈알을 보호하는 이런 액으로 채워진 이렇게 생겼어요. 눈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자,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눈의 구조 중 어딜까요? 맞습니다. 동공입니다. 동공. 요쪽.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쪽이 바로 동공. 그 다음에 동공을 양옆으로 싼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라 빛을 조절하는 부분은 동공 옆에 이렇게 있는 얘네들은 뭐다? 홍채다. 이거는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홍채고 그 다음에 동공 뒤에 원근을 조절하는 기관이 있어요.
눈의 구조. 얘가 바로 수정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정체는 볼록 렌즈 모양이고 탄력성이 있어요. 근데 이 탄력성을 조절하는 애가 수정체 옆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 색깔로 할까요? 이 수정체의 볼록한 탄성의 정도를 조절하는 애가 모양체입니다. 모양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건 이 앞부분이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쪽에 각막을 둘러싼 또 막이 있어요. 공막. 눈을 보호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겠어요. 우리 눈 소중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요렇게 눈의 구조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공반사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동공반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동공은 내가 아까 뭘 한다고 했어요? 빛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면 빛이 왔을 때 동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게 동공반사겠죠. 자, 동공은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환경이 맨날 다르잖아요. 밝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밝은 곳에서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전에 어두운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눈은 때에 따라 시시때때로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내가 빛이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받아들이고 빛이 적게 필요하면 이때는 좀 눈을 쉬게 냅두고 이러한 어떤 조절하는 게 항상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양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조절을 하는데 밝은 곳에서는 과연 우리 눈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빨간색으로 써봅시다. 자,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밝은 곳에서는 힘이 아까 말했죠. 동공이랑 홍채가 있을 때 동공은 빛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홍채는 뭐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이 홍채는 그러면 예를 들어 카메라에 무슨 역할을 할까요? 카메라 그거 중에 뭘까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홍채? 맞아요.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해요. 왜? 홍채는 수정체 앞부분을 막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빛의 양에 따라 열리고 닫혀요. 열리고 닫혀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밝은 곳에 있어요. 내가 밝은 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 2번이 뭐였죠? 2번 누구였지? 2번이 예동이가 지금 밝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찍기, 홍채. 동공을 둘러싼 홍채는? 너무 어렵다고? 그럼 동공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밝은 곳에서는 빛이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만 받아들여도 잘 보일까요? 밝은 곳에서. 좀만 받아들여도 우리가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동공은 작아도 돼요? 커야도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겠죠. 따라서 우리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축소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축소돼요. 근데 동공을 축소하는 어떤 그런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홍채다. 자, 홍채는 그러면 이완될까요? 수축될까요? 홍채는? 그쵸. 이완돼야겠죠. 왜? 홍채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얘가 이완해서 더 넓어져야 동공이 축소를 해서 이렇게 작은 눈으로 조금만 빛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어두운 곳은 파란색으로 선생님 써볼게요. 자, 어두운 곳에서는 어때? 너는 지금 3번 누구니? 3번, 11번 3번. 11번 3번이 종현이었어. 종현이가 어두운 자려고 그래. 수업 다 듣고. 자려고 하면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폐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종현이가 폐가에 있어. 지금 너무 무서운 상태야. 폐가에 있단 말이야. 어두운 곳에 있어. 그럼 어때? 내가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빛을
잘 받아들여야겠죠. 빛을 잘 받아들이려면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요. 확대돼야 돼요. 확대. 동공이 확대돼야 돼요. 그럼 동공을 확대시키는 그런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이 누구다? 홍채다. 홍채는 어떻게 해야 되는다?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는 수축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우리가 폐가에서 우리가 폐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한 반응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거울 보면서도 여러분 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학교 때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건 또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요 대학교 자료를. 지금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요 기작을 아는 거다. 이 기작을 아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사람을 예수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얘가 그 홍채와 동공과의 그 기관 구조를 더 자세하게 그려는 거예요. 지금 얘 푸필 얘가 동공입니다. 그리고 이쪽 inner circular muscle 얘가 뭐냐면 괄약근입니다. 홍채의 괄약근. 홍채 아이리스가 홍채거든요. 홍채 괄약근. 그리고 요 바깥에 얘네 있죠. 얘네가 방사근이에요. 홍채의 방사근. 이렇게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아까 폐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폐가에? 자, 폐가에 있어요. 폐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게 긴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되게 긴장해 있는 상태면 우리가 생명과학 원에서 긴장해 있는 상태일 때 발달하는 신경이 있었어요. 어때? 자율신경이었죠. Sympathetic Stimulation of Radial Muscle. 이게 지금 자율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얘네가 이 방사근을 수축을 합니다. 얘네가 수축을 하면 어때요? 이쪽이 수축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얘네 서로 수축을 하니까 이 괄약근은 얘네가 수축을 하니까 얘네가 이완이 되고 따라서 괄약근이 이완이 되니까 동공의 크기가 확대가 되고 따라서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지금 이때가 폐가 상태예요. 폐가에 있었을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면에 우리가 그다지 급하지 않은 상황, 즉 부교감 신경일 때, 지금 이게 파라심파세릭이잖아요. 부교감 신경일 때는 방사근 이쪽을 수축하는 게 아니고 여기 괄약근을 수축을 해서 방사근을 이완시킵니다. 따라서 동공이 그래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빛의 양이 줄어들고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어떻다 결론적으로는 축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밑에 과정은 정말 좀 자세한 내용이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다? 이러한 우리의 메커니즘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공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근 반사가 나옵니다. 자, 원근 반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까운 걸 볼 때가 있고 먼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깝고 먼 걸 보는 어떤 그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게 원근 반사고, 즉 거리를 조절한다. 누가 조절을 할까 보면, 자, 먼 곳에 가까운 거 볼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되냐?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선모체
여기선 모양체가 선모체입니다, 여러분. 선모체, 즉 모양체,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얘가 이쪽으로 당겨집니다. 이 모양체 선모체가 이쪽에 당겨지면 상대적으로 이 수정체는 이쪽으로 당겨지니까 더 볼록하게 됩니다. 자, 볼록하게 돼서 다시 말하면 선모체는 수축을 하고 수정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정체는 두꺼워짐.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선모체가 수축을 하고 수정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수정체가 아까 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탄성에 의해서 더욱 둥글게 돼가지고 더욱 볼록해져요. 그래서 굴절률이 증가돼서 가까운 물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먼 곳에 있는 애는 어때요? 선모체가 이완을 합니다. 이완을 하면 수정체는 어떻게 된다? 이완을 하니까 수정체는 상대적으로 얇아진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굴절이 감소되고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거리 조절에는 선모체, 즉 모양체랑 같은데 이 가까운 곳에서는 선모체가 수축을 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짐으로써 굴절이 더 잘 되니까 볼록 렌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록 렌즈의 역할을 이 수정체가 하니까 이제 더 가까운 굴절률이 더 커져서 가까운 걸 잘 볼 수 있고 먼 곳은 반면에 선모체가 이완을 해서 수정체가 얇아지고 굴절률이 낮아져서 먼 곳을 더 잘 볼 수 있게 우리 눈이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이 좀 외울 게 많은데 선생님이 말해준 아까 요 부분 여기 이 부분은 부교감과 교감신경에서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이 부분을 알면 좀 이해가 쉬운데 너무 이게 위에 이 내용도 외우기 어렵다 하면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공반사랑 원근반사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를 선생님 문제를 하나 냈는데 아까 우리가 화학적 반응에 대한 문제랑 똑같아요. 물벼룩 선생님 이거 아까 그 힌트도 줬는데 물벼룩 심장 박동에 대한 에피네프린의 영향을 생각할 때 에피네프린이 사람의 심장 박동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는지 보고서에 똑같이 뭐 밑에 칸이라든지 고찰 부분에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과제는 우리가 아까 실험 과정을 보고서 형식은 똑같이 마치되 실험 과정 요약해서 쓰고 결과 결론을 자료조사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고 뭐 고찰 부분에 요 형성평가 내용을 쓰시고 그러면은 보고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학급 카페 업로드 하지 마시고 어디다 개인 밴드톡에다가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서 답장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동물에 대한 자극과 반응, 사람에 대한 자극과 반응의 일부를 배웠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위해 만든 거고, 그 기존 자료, 그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미래엔 비상교육 사이언스홀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은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